안녕하세요, 블루바넷입니다. 오늘은 조금 미국에 이민을 계획이시거나 미국에 오셔서 지금 초기 단계 막 이제 은행을 계좌를 개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국에 와서 이제 막 신용카드나 이제 퍼스널 체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자, 처음에 이제 미국에 뭐 방문하거나 잠깐 오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사는 경우는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그 워크 비자, 그죠? 일 비자로 오셔서 근무한 뭐 주재원부터 뭐 E1, L1, H1 비자나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단기 비자가 있어요. 뭐 한 1년 정도 일할 수 있는 비자, 그 연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근데 오셔서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어 저기 뭐 신용카드나 데비카드 이 퍼스널 책이 있어야지. 없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죠? 매번 저 현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걸 쓰는 것도 그 환율 문제 때문에 쓰면은 달러로 환율 차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한 1년 이상 산다. 그죠? 6개월 이상 살게 되면 고민하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은행의 대표적인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시죠? BOA하고 뭐 체이스 뱅크. 이제 큰 규모의 은행이 그렇고, 사시려는 도시에 그 ATM이나 그런 은행이 있는 그 은행의 것을 계산한 게 맞죠. 그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거의 다 있지만 어떤 특정 도시에 가면 좀 드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와이인가? 예, 그런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뭐 ATM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그 로컬 사정을 잘 보셔갖고 개설하셔야 되는데, 가시면 처음에 해야 될 게 당연히 처음에가 체킹하고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초단기 비자로 오시는 경우에 거주 비자지만 일을 하는 비자로 오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무 지금 크레딧 그 신용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좀 잘 안 된다든지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좀 불리한 조건을 받는 경우에는 뭐 체이스를 가면 더 잘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초단기로 오신 분들은 한 두 군데 정도 뱅크 들려가지고 비교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이빙. 체킹은 뭐 당좌 계좌라고 아시죠? 근데 저축 계좌. 참고로 미국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우하죠. 그러니까 별로 이자 소득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퍼스널 어카운트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 비즈니스 어카운트는 이제 비즈니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죠?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 이름으로 개인 명의로 보통 계좌 개설을 하는데, 부부인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런 경우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미국은 됩니다. 그래서 어, 남편과 와이프가 같은 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저는 아예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따로따로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뱅크 아메리카 기준 할게요. 뱅크 아메리카에서 다 하시고 세팅하시고, 처음에 물어볼 게 그 계좌의 등급이 있어요. 아주 베이스 등급이 있고 뭐 프리미엄 등급이 있고, 등급이 높으면 혜택을 많이 줘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나열하기가 좀 힘든데, 하여튼 혜택이 많은 대신에 그 밸런스 잔고가 얼마, 뭐 월 평균 뭐 5천 불 이상, 뭐 만 불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시면, 특히 뭐 잔고에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으면, 그 밸런스부 그 잔고 그 규정보다 낮게 되면, 많이 프리미엄을 선택했다고 치면 뭐 25불에 먼틀리 메인티넌스 차지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프리미엄 등급의 어카운트를 가지신 게 좋은 건 아니고, 밸런스 어마운트를 얼마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맞는 어카운트를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책을 뱅크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보통은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 디자인 같은 경우 아주 이쁜 디자인이나 커스터마이즈한 디자인 하면은
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받을 수가 있고요. 퍼스널 체크는 제가 여기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데비트 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데비트 카드. 우리가 뭐 우리 한국에서는 체크 카드, 현금 카드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똑같은 건데 은행에 가면 신분증보다도 먼저 데비트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데비트 카드를 넣어서 신원을 확인하죠.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달라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은행 가실 때는 꼭 데비트 카드를 챙겨 가셔야 되고, 신용카드 말고도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는 대략,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거래하는 은행, 주거래 은행에 크레딧 카드를 만드셔야 되고, 뭐 거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캐시백을 많이 해주는 카드, 뭐 이런 건 잘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퍼스널 책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아파트 사시면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보통 현금은 안 받으니까요. 일단 퍼스널 책을 하는데 퍼스널 책을 대부분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크레딧 카드는 그 서드 파티 솔루션을 쓰거든요. 근데 그 서드 파티 솔루션이 수수료가 뭐 2불 50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달 그러면 그 수수료를 내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건지, 아니면 대부분 그게 아까워서 사람들은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책을 씁니다. 그래서 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여기 책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사이트는 쉐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날짜, 그 쓰는 그 날짜가 이제 해당 날짜 쓰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이름. 자, 이름이 틀리면 그 사람이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면은 그 아파트 이름이 되겠죠. 그죠? 뭐, 이름 뭐가 될까요? 뭐 ABC 아파트먼트,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철자 맞춰 써야 되고요. 그 legal name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 pay to the order of, 아니면 payable to 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받는 사람, 받는 회사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금액, 지불할 금액이 되겠죠. 그 지불할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숫자, 뭐 1000불이면 여기는 500,000이니까 여기는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여기 저기 있죠. 예, $100 이렇게 되겠죠. $10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명. 서명이 되게 중요한데요. 서명은 은행에 가서 서명을 등록하게 돼요. 그죠? 처음에 쓰시는 그 서명하고 동일하게 그 파이낸스 쪽은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명이 틀리면 은행에서 다르면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경우에 사인을 하나만 쓰신 분은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두 개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이낸스 뱅킹 쪽은 하나로 고정하시고, 은행에서 등록한 그 서명은 미국엔 도장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명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데 파이낸스 쪽은 일치시키시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에는 이제 그 사용 목적, 그죠? 그 뭐 렌트면 아파트만 렌트니까 렌트. 이건 자기를 위한 그것도 되고요. 여기에 그 근데 이거 쓰면은 이거는 그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퍼스널 책을 그 오더 하실 때 카본 카피, 이게 그 검은 먹지까지 붙어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죠. 그 먹지는 내가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먹지에도 이게 쓰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알 수 있게 뭐 rent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리고 보통 아파트먼트에서는 그 비슷한 그 형태로 오니까 그 아파트먼트 유닛 넘버, 그 메토 뭐 1601호, 그러면 샵 1601 뭐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페이할 때 어카운트 넘버 써달라. 이거를 이제 그 퍼스널 책을 전화비를 쓴다고 한다든지 가스비, 전기세. 그럼 전기회사 할 때 어카운트 넘버 있어요. 보통은 그런 회사에서는 관리를 목적 위해서 어카운트 넘버를 꼭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꼭 여기 어딘가 요 근처에 써야겠죠. 어딘가 어카운트 넘버를 쓰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서명이 당연히 없으면 이건 무효가 되니까 서명은 꼭 쓰셔야 되고요. 자, 퍼스널 체크 쓰는 방법 말씀드렸고 이거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는 뭐냐면 한국은 은행이 드라이브 스루가 있나요? 제가 20년 전에 자꾸 20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국 갔었긴 했네요. 근데 저는 한국에 드라이브 스루 은행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뭐 옛날부터 드라이브 스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ATM 내리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ATM에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참 좋죠. 저는 처음에 근데 돈을 찾을 때 드라이브 스루로 한다는 게 참 그게 처음에 그렇게 제가 지금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그랬는데 제가 올해 1년 전부터인가요? 드라이브 스루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차에 내리지도 않아도 되고 뭐 걱정을 좀 했는데 혹시 뭐 돈 찾을 때 뭐 잘못된다든지 금액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죠? 근데 좋더라고요. 편하고 그다음에 이 칩은 뭐냐면 지금은 요즘에는 칩이 달려있는 신용카드나 데비카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선택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칩이 없는 그냥 마그네틱 그죠? 근데 여기도 사기가 많아요. 사기가 많고 훔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칩이 있는 신용카드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능 선택사항이면 칩이 있는 걸 꼭 해달라고 하시고요. 아까 미니멈 밸런스는 말씀드렸죠. 먼틀리 메인티넌스 차지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하는 거 시그너처 다 말씀드렸고 신용카드는 아까 같이 보통 한 3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죠? 귀찮으신 분들은 뭐 하나 갖고 있는 상관없겠지만 한 3개 정도 열심히 쓰면 빨리 크레딧 히스토리를 많이 쌓을 수 있겠죠. 보통은 3개 정도 레커멘드 하고요. 지금 거래하시는 은행 그 다음에 코스코 가시면 코스코드는 시티카드랑 파트너예요. 시티카드 코스코용 시티카드는 코스코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되게 편해요. 코스코 가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카드는 뭐 디스커버 카드,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하고 디스커버 카드는 업소마다 안 맞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그 정도면 되겠네요. 예. 일단은 기본적인 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체크 카드만 쓰시는 분 있잖아요. 미국도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데뷔 카드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예.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블루버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